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4일, 9월 5일용 이제 다음 주죠. 추석 바로 전주입니다. 투자 전략은 추석 전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현금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항상 뭐, 예측, 시장 예측이라는 거는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도 섹터가 한동안 8월달에 굉장히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주식이 보면은 이렇게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좀 쉬었다가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또 9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에 나온 코스피랑 코스닥이 30주선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30주선이라는 게 추세선인데 이렇게 오르다가 그쵸 터치도 못하고 그냥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현금화의 욕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굉장히 셌거든요. 셌다 이렇게 됐고, 한국은 그냥 이렇게 올랐다가 지수가 덜 빠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도 섹터만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을 장이 빠지면 좀 메워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모든 그 연휴가 되면 연휴 전에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자산가들이 판다. 그 다음에 어린애들 용돈 준다. 요즘 용돈 다 사이버로 주기 때문에 굳이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금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파월의 호키시안 코멘트는 나스닥 성장주 위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저희가 100%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유럽이 아니라 영국이죠. 영국 CPI 10%가 의미하는 거가 거의 영국에 따라서 다른 인플레이션들이 많이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미국도 인플레이션 벗어날 수 없다. 금리 올린다고 인플레이션 잡히냐? 안 올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가 하는 어떤 정부죠. 이제 페드 통화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이 페드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더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다 이런 얘기가 나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그때 무리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인플레이션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전자가 더 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에너지 섹터들 시클리컬들도 에너지 매기동으로 올랐으나 이제 조정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CRB 인덱스가 4%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시크리컬, 그러니까 유럽발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은 방향성은 다 맞지만 어찌됐든 선 반영하고 지금은 빠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달러 인덱스는 3주 동안 지금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제 원달러 강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대형주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 지수 하방으로 베팅한 게 아니냐. 물론 전저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포를 시장이 조성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싸게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관망의 자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유럽 전력 가격은 주간으로 또 하락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거주자들의 이제 해외 이탈 신호가 나왔습니다. 현지 거주하고 있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니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여행 가는 게 그냥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국내에서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 물가를 하고 전기세 내느니 그냥 전기 꺼놓고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전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싸운 거죠. 싸운 거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경제는
약간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망가지면 뒤에 누가 있냐? 유럽의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이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힘들고, 그 다음에 뭐 10월에 시진핑 3기 집권이 있으니까 고춧가루를 계속 뿌릴 거다. 그 앞서 말씀드린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결국에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환경도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사업 환경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는 결국 공장을 세울 때 뭐 이거는 억측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이런 환경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엔 공장을 자기네들한테 세워라, 이런 리쇼링 이런 거에 어떤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추석이 9월 9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전후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통상 연휴 기간 전이 바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연휴 기간 때 전에는 사서 오버나이트 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요렇게 나왔었는데 뭐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요일부터 휴일이니까 이제 수요일 목요일쯤이 저점이 나오고 다시 이제 금요일 날부터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돼서 뭐 월요일부터 무리하게 현금을 투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전후로 뭐 다음 주 아이디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주도 업종이 항상 꺾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반도체가 연말까지 쭉 올랐던 거 빼고는 주도 업종에서 항상 연초 대비해서 오른 거. 근데 그때 반도체는 6월 7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6월 7월부터 올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름부터 오른 주도주는 그렇게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방사는 생각해 보면 사실 여름부터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방사는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런 주도주 업종이 항상 꺾였던 경험, 연초 대비해서부터 계속 올랐던 5G 이런 것들 추석 이후에 꺾였던 거, 이제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이겠네요. 네. 그리고 방산업종은 11월 달에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결국 대전주, 하나 하나 디펜스랑 합병도 11월에 있죠. 그래서 방산주 하나 가져가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찐 방산주죠. 지금 볼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대조선 인프라코어 이렇게 뭐 바퀴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리오프닝이 지난번에 제가 윤주호의 투자노트 했을 때 유한타 이진엽 연구원님이 내년에는 못해도 하나투어 기준으로 600억 이상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예약 지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카지노 중에 파라다이스 같은 게 이제 드라백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많이 해먹었어가지고 이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다 물렸었기 때문에 뭐 시세를 많이 먹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컨트로 꿈틀꿈틀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서 볼 거는 이제 외국인 선물 방향성인데 단기간 목금에 엄청 뺐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 순매수세는 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되는 게 현물 순매수도 약화된 상황에서 선물을 갖다 때려버리면 코스피는 뭐 2400, 코스닥 760 이탈 시에 본격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차트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반등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걸 지금 보고 있네요. 그 다음 섹터 피킹은 지금은 이제 사실 B2C보다는 B2G죠. 예, 제가 원탱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실수했던 거는 이제 B2C의 수요가 지금이 피크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여서 요게 회사의 그로스가 아닌 리오프닝 그로스가 플러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가 오히려 피크, 성장률이 피크고 내년이 빠진다면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멀티플 EPS가 빠진 게 아니라 멀티플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미팅을 했었던 더네이처홀딩스, 원텍 이런 더네이처홀딩스는 이제 그 저기 뭐냐 저기죠 저기 의류주죠. 네, 패션 의류주에서도 어느 정도 일단 부진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보고 계셨다가 회사 펀더멘탈 괜찮네. 근데 B2C가 많이 바뀐다면 이쪽의 업종들의 또 순환매가 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장기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뭐 B2C 소비에 대한 의심은 계속 지금도 되고 있고 이제 실제 소비는 실제 소비는 주변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방지를 끌게요. 네, 실제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실제 소비라는 게 뭐냐? 이제 가처분 소득이죠. 월급 대비 예전에 얼마나 썼는데 제 주변에서 점점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자산가 분들이야 뭐 소비가 그대로겠지만 확실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MZ 세대의 투자 실패랑 직장 복귀 얘기가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에너지에서는 사실 원자력이 수소보다는 훨씬 기가와트당 생산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수소야 뭐 바로 생산이 연료전지 같은 걸 통해서 발전소를 구축하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생산하는 어떤 리드 타임이 짧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런 큰 위기 에너지 쇼티지를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이거를 원자력 같이 이렇게 큰 걸로 위안을 삼게 해줘야 어차피 건설하는데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퓨얼셀이 이제 바로 올랐다가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수소가 지금은 숫자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원자력은 그래도 연에 뭐 한 1,000억 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업종에서 어떤 띠만으로 오른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성장주죠. 근데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매도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소 중에 굳이 고르자면 뭐 이미 한번 올랐다 빠졌던 그래도 원자력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11월까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뭐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냥 흘렸죠. 이렇게 뭐 오래 봤던 회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도 찍었고 이제 한미 글로벌이 강하게 장이 빠졌는데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게 왜 올랐냐? 지금 오늘이죠. 오늘 좀 특이한 뉴스가 났어요. 그 한국 빈살만입니다. 빈살만과 이제 빈살만이 한국에 왔을 때 예전에 19년도에 JY가 미팅을 하고 국내 총수들을 연결을 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미 글로벌이 한미 파슨스인데 파슨스에서 나온 독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된 투자권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따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방금 말씀드린 이제 수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상은 원자력이 무조건 유럽 쪽 에너지 상황에서는 수소보다 앞서 있지만 또 네옴시티 수소 현대차 수소 모멘텀으로 얘기가 나오면 또 수소도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전략들이 이게 바텀업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바텀업 아닙니다. 그냥 탑다운으로 분위기 이상 이런 쪽이 될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주가가 튀는지를 일단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수소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수소차 밸류체인 뭐 상하프론테크나 뭐 일진다이아 이런 것보다는 수소 연료전지가 세죠.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어셀과 이제 범한 퓨어셀 이런 애들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뭐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겹치는 게 하나 있네요.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이 두 개의 종목이 일단
원자력도 커버가 되고 원자력도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빈살만 모멘텀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이 움직인다면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유니버스를 한번 좀 차트를 그려봤고요. 뭐 제가 볼 때 거신 박스권이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은 좀 올라갔네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 하단 전저점까지 오면은 땡큐하고 좀 하면은 다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 상승률로 보면은 이제 BHI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제 나머지 애들이 뭐 이런 종목군이 좀 우진 이런 애들 여기서는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네요. 그래서 기타 아이디어들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나스미디어는 뭐 이미 리포트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 시장의 주간 요약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퀀트가 어떤 시그널을 얘기하고 있나, 그 지난주에 보면은 일단 요거는 지금 잘못됐네요. 이게 지난 주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주께 들어갔는데 지난 주께 들어갔네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고점 대비 조정폭이 커졌습니다. 커졌고 한국 대비 미국의 성과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스닥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빠진다는 거죠. 코스닥, 나스닥과 코스닥 상대 강도를 보면은 이렇게 나스닥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2% 빠졌으니까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빠지면 정상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면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8월달 이후부터는 나스닥이 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코스닥을 무조건 때려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 강도는 예전보다는 빠지고 있다. 5월 7월에 나스닥 사면 무조건 반등하는 시기보다는 나스닥이 좀 약하다. 그때보다 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뭐 다른 애들이 특히 그 연초 대비 수익률은 대만이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아이폰 14 관련해서는 대만이 그래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IT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이폰 14 내용 나오는 거 보면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하거든요. 지금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을 굉장히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일단 T랑 Q가 있잖아요. 지금 Q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애플이 P를 이 원가 부담 핑계 대고서 엄청나게 올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네들 스프레드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1개월 수익률 보면 3개월 수익률 보면 필라델피아가 코스닥이 이제 필라델피아보다 한 단계 상승을 했고, 결국 필라델피아가 3개월 또 꼴찌로 내려왔습니다. IT 장투하면 일단 뭐 섹터에서 피킹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1개월에서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IT 대비 바이오 이렇게 내려가면 바이오가 우세, 올라가면 반도체가 우세, IT 우세인데 지금 뭐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은 뭐가 롱이고 뭐가 숏인지 이렇게 구분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행인 거는 개인들이 곧버스를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 급락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외국인들도 이제 순매수세가 기울기가 점점 이제 수평화되고 있어요. 거의 다 샀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이걸 보면 기관들이 미친 사람처럼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사는 거를 살 수밖에 없다. 결국 수급과 탑다운을 잘해서 수급이 찍혀있는 거 위주로만 산 사람들만 수익률이 좋다. 펀더멘탈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수익률이 좋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관이 화학을 미친듯이 팔았고, 그러면 요 사이에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자동차를 삽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는 3분기 때 실적이 환율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겠죠. 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차트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이것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프레드가 좀 벌어졌었는데 성장주랑 시크릿컬이 성장주가 더 빠져요. 많이 빠지긴 하지만 시크릿컬도 주중에 나왔다. 어느 정도 주도주 주중인 거죠. 여기 건설주 영향이 큽니다. 그럼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개인 누적 순매수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조금 두려운 거는 이 반도체가 한 번 더 레벨 다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 개인이 진짜 한동안 횡보하다가 컨빅션 있게 삼성전자를 샀어요. 이제 유튜브에 삼성전자 얘기 안 나오니까 이럴 때 사야 된다, 바닥이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왔기 때문에 장이 올라도 혼자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이제 펀더멘탈 자체는 하이닉스와 다르게 전자는 그나마 좀 나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펀더멘탈로 그 2분, 3분기 실적이 나와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는 삼성전자가 세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달러가 이렇게 슈팅 하면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를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시총 상위주, 특히 네이버, 지금 자동차를 제외하고서는 시총 상위주 중에 오르는 게 없습니다. 한전, 삼성전자, 이런 게 눌려 있으니까 코스피에서 이제 그 방산 업종을 매니저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달러는 3주째 강세, 호주 약세, 그 다음 유로화도 내려왔는데 바닥은 좀 찍었습니다.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글로벌로 한 달 동안 거의 그래도 이제 50bp 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영국 위주로 많이 올랐죠. 영국이 저기보다 더 올랐네요. 미국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CLB 인덱스가 지난주에 푹 빠졌다는 거, 물론 추세를 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솔라도 사실 이번 주에 반등이 안 나오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갈 방향성도 있어요. 그나마 솔라 자체도 이 B2 G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알려졌죠. 좋은 것들은. 중요한 건 방산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다 태조 이방원으로 많이 알려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고, 이제 지금 원자력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라늄이 지난주에 6% 정도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을 봤을 때는 원전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또 로컬이 있기 때문에 수소도 띠임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 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같이 동행 지표로 팔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어쨌든 전보다 좀 줄이고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을 보면 이제 쌍봉을 그리고 일단 여기서 바닥은 좀 나온 듯한, 제약바이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오른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되겠네요. 그 다음에 RSI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3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한 번이나 두 번 빠지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두 번 하락을 맞은 다음에 지지면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건설업이 이제 RSI가 나왔는데, 건설업은 지금 이제 팔면 안 되는 구간이죠.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보내드렸고요. 요 내용이 제가 조회수를 높이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모임을 만들고, 구독자분들과의 미팅을 한 다음에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